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가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아니면 점점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두려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남는다는 것, 이건 단지 외로움과 슬픔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몇 년 전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울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내가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건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 볼까?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작은 모임도 만들게 되셨죠. 결국 이분은 노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찾으셨고,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가 되는 건 단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혼자서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혼자 된 삶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혼자라는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혼자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혼자서도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준비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진정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가능성을 찾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가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별이든,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오랜 친구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일이든 말이죠. 처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막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인 걸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쓰곤 하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진짜 소리를 외면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은 절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했으며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혼자가 된 내 모습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두렵기도 하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처음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혼자라는 상황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줄 겁니다.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명상과 글쓰기입니다. 명상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괜찮아요.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또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써내려가 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인 게 두렵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혼자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써 내려가는 거죠. 글을 쓰는 동안 우리 마음은 더 깊이 자신과 대화하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써보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질문만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것,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쓰기가 계기가 되어 지금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슬픔과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혼자라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날 기회를 찾을 거야.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혼자서도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익숙한 만큼 혼자라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혼자라는 삶이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 있지 않으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때 즐겁고 편안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책 한 권을 골라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건 어떨까요?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또 거기서 얻는 깨달음과 영감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해보세요. 색연필을 손에 쥐고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힐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서 요리에 도전해보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요리가 서툴고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점점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재미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친구들에게 나누며 새로운 연결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취미 하나쯤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혼자 떠나는 소소한 여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 꼭 먼 곳으로 떠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동네 산책로를 걸어본다든지 예전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은 카페에 가본다든지 하는 소소한 탐험이 훨씬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로 나가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이전엔 몰랐던 새로운 곳들을 발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골목길에 숨어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도서관에 들러보는 것도 새로운 기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햇볕이 얼굴에 닿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처럼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음악을 틀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느낀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나요?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기술, 익히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존감을 높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취미를 찾고 여행을 떠나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점점 더 빛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겨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여 나중에는 혼자여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법입니다. 혼자라는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다고 느끼는 순간일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혼자라는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거리가 쌓여서 어느새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순간
우리는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서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존의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는 거죠.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동네 요가 클래스나 등산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좋고,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은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근처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드닝 모임에 나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작은 화분 하나를 함께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고, 지금은 그 모임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는 일도 좋고,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일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인 나에게도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같은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살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이자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쁘게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요즘 잘 지내니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손편지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질 때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상대방도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에 정말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SNS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화상 모임 같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관심 있는 주제로 운영되는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요리, 독서, 운동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모이고 있거든요. 아니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런 온라인 활동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제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연결은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될 거예요. 혼자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는 따뜻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준비와 건강 관리입니다. 삶에서 경제와 건강은 두 축과도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까지 불안정해지고 혼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 둔다면 혼자라는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경제적 준비입니다.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은 정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그 금액으로 매달 어떻게 생활할지를 계획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저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다 보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소소한 부업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글을 쓰거나 자신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강의나 상담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돈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고정 비용을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구독 서비스나 쓰지 않는 멤버십 같은 것들은 없나요? 이런 작은 지출들을 점검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큰 소비를 할 땐 반드시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소비인가를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건강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건강은 곧 독립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절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10분 정도만 산책해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아니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30분씩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그걸 느끼는 순간 마음도 더 단단해질 겁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래도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도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좋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몸만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때때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땐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자연을 산책하는 걸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한 몸과 마음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혼자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가진 안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연결망과 새로운 취미들이 더해지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기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관리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두 기둥을 하나씩 세워나갈 때 혼자라는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와 성장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무조건 고립이나 외로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건강관리와 경제적 기반을 다져가는 동안 그 삶은 점점 더 아름답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혼자가 되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여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세요.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자신만의 취미를 발견해 보세요. 그 작은 즐거움이 쌓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도 끊임없이 연결되세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세요.
혼자서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와 건강, 이 두 축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여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라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예요. 혼자는 곧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혹시 아직 혼자라는 삶이 두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게라도 한 걸음씩 내디디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의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며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